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 문장의 형식 3편입니다. 자, 1편에서는 1형식부터 5형식 문장의 사 구성 요소로 어떻게 형식이 이루어져 있는지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편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2형식 동사로 사용되는 감각동사들의 주요 특징들, 그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출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문장의 형식 3편이고요. 3형식을 4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시험에는 3형식을 4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4형식을 3형식으로 변환하는 방법 두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어떻게 3형식을 4형식으로 변환하는지 그 법칙만 설명을 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외워도 시험 문제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영어를 근본적으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1형식과 2형식과 5형식, 1형식과 2형식, 3형식, 5형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문장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딱 정해져 있는 형식인데, 4형식 같은 경우는 3형식을 베이스로 만들어지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형식 중에서 일부 동사들만 4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3형식의 동사들에서 일부 동사들만 4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그래서 4형식은 사실은 3형식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의 문법이 대부분 그렇듯이 영어 문법은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하고 조금 더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법칙들을 사용하다 보니 조금씩 바꾸어 놓은 형태의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형식이 4형식으로 바뀌는 것도 사실은 그런 형태의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3형식 동사가 다 4형식 동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시험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고 3형식과 4형식을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는 3형식의 주어, 동사, 목적어, 여기는 지금 DO라고 되어 있는데 Direct Object라고 해서 직접 목적어라고 4형식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3형식의 목적어, 즉 을로 해석되는 것들입니다. 원래 3형식의 뒤에 이 목적어를 누구누구에게 주다 해가지고 전치사 구를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하는 3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전치사를 생략하고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자, 영어는 항상 길게 말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을 해요. 그러나 아무거나 생략하면 안 되고, 생략했을 때도 의미 전달이 완벽해야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형식 동사 중에서 이 목적어 뒤에 전치사구가 따라오는데, 이때 전치사를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동사들이 바로 4형식 동사이고, 그런 동사들을 우리는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수여동사요. 수여동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치사를 생략할 수 있는 이 수여동사가 3형식의 동사 자리에서 사용되었을 때 요런 동사들만 4형식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법적으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문법적으로 3형식과 4형식을 문법적으로 바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런데 이게 틀렸대.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 동사의 문제입니다. 이 동사가 수여동사, 즉 4형식으로 바꿀 수 없는 동사는 아무리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맞추어놔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틀린 게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세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이 틀려요. 왜? 문제를 볼 때 문제 맞추는 방법만 공부한 친구들, 즉 3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고 4형식을 3형식으로 바꾸는 방법만 공부한 친구들은 그 방법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틀리죠. 그리고 실제 그런 식으로 함정으로 문제를 많이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4형식이 가능한 동사는 수여 동사만 4형식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여 동사라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수여 동사라는 것은 물건이나 정보나 혜택 등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동사들을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give,
send 보내다, 뭐 기분을 주다죠. 그리고 teach 가르치다, show 보여주다, 뭐 tell 말하다, 뭐 write 써주다, offer 제공하다, 뭐 promise 약속하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요 동사들입니다. 네, 물건이나 정보나 혜택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묘사하다, describe, 뭐 introduce 소개하다, 뭐 confess, 뭐 boast, admit, discuss, explain, 뭐 이런 것들은 수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이 불가능한 동사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은 해석을 해보면 말이 이상해요. 말이 안 됩니다. 좀 그런 것들은 삼형식 그런 것들은 아무리 사형식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맞춰서 바꿔도 이미 틀린 문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 동사는 수요 동사다. 이 사형식은 어디서 파생됐다? 삼형식에서 파생됐다. 그래서 모든 삼형식이 모든 사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삼형식 동사가 다 사형식 동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단 삼형식 동사에서 수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요 동사일 때만 사형식으로 바꾸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사형식은 삼형식에서 파생된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꾸는지 개념을 충분히 잡았기 때문에 그 법칙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뭐 일단 삼형식을 한번 봅시다. 자, 나는 주었다 책을. 자, 이게 을로 사용된 목적어란 말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주었나요? 그에게 준 겁니다. 그에게. 여기 지금 전치사 구가 이렇게 따라와 있는데요. 이때 이거를 직접 목적어 자리로 이렇게 옮겨 쓰는 겁니다. 어떤 걸요? 전치사 구를요. 직접 목적어 자리에 옮겨 쓰고 이때 전치사를 여기서 지금 생략한 거예요. 눈에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자, 나는 주었다. 그에게 책을. 자, 이렇게 옮겼을 때 전치사를 생략해도 의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꾼다? 법칙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자, 삼형식의 전치사 구에 있던 이 전치사 구에서 전치사를 생략하고 사형식으로 옮기는데 그거를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러고 나서 원래 있던 목적어는 문장 맨 끝에 간접 목적어 뒤에 직접 목적어 자리에 갖다가 두면 이렇게 사형식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사형식 문장을 주고 삼형식으로 바꾸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 즉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이게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거든요. 뭐뭐에게로 해석되는 이 목적어를 문장 끝으로 옮기고 원래 전치사 구의 형태로 바꿔 놓는 겁니다. 즉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바꿔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문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있던 gift를 삼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갖다가 옮겨두면 이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I asked him a question. 나는 그에게 질문을 했다. 자, 그에게. 이게 바로 직접 목적어고 이게 문장 끝으로 갈 때 다시 전치사 구의 형태로 바꾸고 직접 목적어에 있던 것을 삼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갖다가 두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보이시죠? 뭐 아마 빠른 친구들은 벌써 캐치했을 텐데요. 자, 이거는 to라는 전치사를 썼고 이거는 for라는 전치사를 썼고 이거는 of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전치사가 약간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뭐 방향전치사, 이 대부분의 방향전치사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전치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for형 전치사, for형 수요동사가 있고 to형 수요동사가 있고 of형 수요동사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네. 무엇을 위해 사주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 무엇을 위해서 요리했다, 무엇을 위해 얻었다, 무엇을 위해 발견했다, 무엇을 위해 지었다, 무엇을 위해 선택했다, 무엇을 위해 뭐 제공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for형 수요동사는 그냥 외워야 되고요. to형 수요동사도 외워야 됩니다. 뭐뭐에게 무엇을 주었다, 주로 주었다죠. 이런 것들은. 한국어로도 사실 to형과 for형은 해석해보면 거기 걸맞아요. 그러나 그게 조금 헷갈리시면 그냥 외워야 됩니다.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 여러분이 시험 치실 때 이런 거 굉장히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외우는 방법은 알아서 하셔야 되고요. for형 수요동사와 to형 수요동사 반드시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of형 수요동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ask라는 동사일 때는 원래 보세요.
ask가 동사 자리에 있을 때는 이건 오부형 수요 동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격식체로 많이 사용돼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표현이지만 문법적으로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가끔씩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를 문장 끝으로 보내면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바꾼다. 그리고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를 삼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갖다 둔다. 요런 거 변환하는 방법이요. 사형식과 삼형식이 왔다 갔다 하는 변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이 포형 수요 동사냐 투형 수요 동사냐를 묻는 전치사가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묻는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사형식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런 이해가 여러분의 영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볼게요. 자, 패턴 1 적절한 전치사 고르기.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포형 수요 동사냐 투형 수요 동사냐 적절한 걸 골라야 되겠고요. 다음에 사형식 불가동사 찾기. 아까 말씀드렸죠. 사형식으로 불가한 건 뭐예요? 수요 동사가 아닌 것들은 사형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해석적으로 수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구분하는 거 두 번째 준비하셔야 되고 세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건 뭐죠? 직접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때는 사형식 사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I gave my friend it. 나는 나의 친구에게 그것을 주었다. 한번 볼까요? 지금 그것을이라고 해당되는 이게 직접 목적어예요. 근데 직접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때는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게 사실 이 나의 친구가 이게 만약에 대명사라면 대명사가 두 개가 나열이 돼요. I gave them it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죠, 충분히. I gave them it.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쓰면 이게 영어에서 되게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때는 절대 사형식으로 쓰지 않아요. 네,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삼형식으로만 표현해야 됩니다. 삼형식으로만. 네. 그래서 I gave it to my friend.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것을 나의 친구에게.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구로만 씁니다. 네, 전치사 구로만 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자, 출제 포인트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이 사형식과 삼형식을 변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형식이 왜 나왔고, 그죠? 삼형식을 바탕으로 변환된 문법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스터쌤의 잉글리시 바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여러분 꼭 영어 공부에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